순서고요. 저희가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제 사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어요. 국토부 홈페이지. 거기에 이제 규정이랑 서식이랑 관련 문서들 다 올라가 있는데, 사업하시면서 그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마다 좀 다른데, 공문이랑 같이 첨부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첨부해 주시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돼 있고, 사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도 다 나오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산할 때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게 사실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규정들이라 그걸 몰랐다는 거는 그게 이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이 25년에 나왔어요.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가지고 매뉴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일부러 매뉴얼에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매뉴얼 보실 때 좀 보시기 좀 눈에 들어왔으면 익숙했으면 해가지고 편집 없이 그냥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는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 졸리실 때 제가 중요한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변경사항인데 이거는 승인받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승인사항 중에 저희 다 영리법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비영리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리법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비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간접비를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비용이라든가 그런 특정 사항들이 발생할 때 보통 쓰시는 부분이라 편성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하시다가 특허 출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걸 사업비에 써야 되겠다 하시면은 간접비에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 만약에 잔액이 모질라요. 아니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쓰실 수 없으세요. 간접비에서 안 쓰고 직접비에서 연구활동비나 이런 데 쓰시면 그냥 불인정돼요. 증액하고서는 승인받고 써야 되는 부분을 직접비에서 쓰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간접비 총액 증가는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현금 인건비를 건드리는 경우, 영리기관은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는 현금 인건비가 있는데 현금 인건비는 신규 인건비랑 특정한 경우에 기존 1년 현금 인건비를 쓸 수 있죠. 근데 현금 인건비 중에서 신규 1년 현금 인건비는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줄인다. 요것도 승인사항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늘어나는 경우도 당연하고 줄어드는 경우도 당연히 승인이에요. 그리고 현금 인건비 중에 신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 요거 다 승인입니다.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셨죠? 장비 중에 특정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우리 승인받잖아요. 근데 그거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살려고 했는데 안 사는 거, 살려고 했는데 금액 변동이 크게 나는 경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승인된 그 장비는 그대로 사야 돼요. 승인받은 대로. 근데 그게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도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영리기관 중에 연구활동비에 연구실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비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무용품이 아니고 비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업과 관련돼서 구입해야 되는 경우에 서식에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품목이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 거기에 작성한 게 바뀌는 경우에 승인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수당. 그 다음에 연구수당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으시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저희 중요한 거, 인건비는 되게 금액도 크고 포션도 중요하고 불인정이 발생하면 큰 금액이 발생하고 그게 또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되게 타격이 큰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저희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영리법인은 신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공고일이요. 사업 시작일이 아니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거기까지 그 이후에 채용되신 분을 신규로 봐요. 근데 그분한테 적용하는 인건비, 중소기업의 인건비 신규인 경우는 현금을 계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그 특정 업종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쓸 수 있잖아요. 기존 인력도. 그런 경우가 아시죠? 근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승인을 받은 문서가 필요해요. 제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이런 업종인 경우에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심의 문서가 필요해요. 이거는 기본은 협약하기 전에 심의 받아가지고 이 분야가 맞습니다 라는 문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인력, 이 분야에 해당되더라도 기존 인력은 현금을 쓸 수 없어요. 이게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아이리스 통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아이리스에 거기에 맞춰서 서식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서가 있지 않으면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는 쓸 수 없어요. 저희 사업은. 이해하셨죠?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를 쓰시면은 이 문서 승인 받은 거 자료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가 기존 인력계 있고 신규계 있는 거잖아요. 현금 인건비에. 그러면은 기존 인력 인건비랑 신규 인력 인건비랑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를 섞어 쓸 수 없어요. 신규 인건비는 신규만 쓰시는 거고 기존 인력 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만 쓰시는 겁니다. 쓰다 보면 남을 수가 있어요. 신규 인력 인건비가. 그러면은 그거는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걸 남는다고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의 계상률을 높여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 인력 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그 차액 더 쓴 만큼 그냥 불인정해요.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는 신규 쓰라고 이렇게 확보해준 인건비예요. 그래서 요게 줄어드는 경우 그런 거 승인받고 쓰라고 되어 있었죠? 좀 전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외부 인건비. 이거는 학교인 경우 외부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이거는 학교에서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요번에 명시를 해줬죠. 육아휴직 들어간 참여연구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이거 읽어봐 주시면 돼요. 저희 연구개발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랑 쓸 수 없는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 매뉴얼에 보면. 근데 우리 없는 거에 명시해준 게 공간 임차료예요.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디 뭘 임대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된대요. 그냥 임의로 하실 수 없습니다. 공간 임차료는 승인받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 요청해 주셔가지고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공간 임차료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열사 아간 거래 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내부 거래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정산하잖아요. 통화비지바로 통해서 정산을 하고요. 서류나 이런 거를 별도로 받진 않아요. 시스템 통해서 돈도 집행하시고 거기에서 정산까지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나중에 반납까지 하시잖아요. 거기 안에 서류를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썼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돼서 돈을 썼다. 이거를
서류로 이제 충분히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증빙으로 남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고, 특정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서류에다가 이렇게 내부 문서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서류로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종료일이나 단계 종료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간 안에 돈을 다 쓰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거는 연구수당이나 정산수수료, 아니면, 그리고 최종 보고서 인쇄 비용, 그 정도는 끝나고 쓸 수 있는데, 보통 종료되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정산수수료 안내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법으로 달라진 거는 검수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검수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혁신법은 뭘 사면 검수하라고 돼 있어요. 검수는 되게 잘할 수도 있고 막 조그만 거는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라는 게 혁신법의 기조예요. 그래서 물건을 샀으면 내가 주문한 게 주문한 대로 왔나 확인하는 게 검수잖아요. 그거를 서류로 나타내주라. 그거를 그리고 증빙으로 제출하시오가 혁신법의 약간 기본 개념이에요. 요거는 증빙 제출하는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건 사는 거에 해당하는 거에는 검수 서류를 다 내라고 다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내라는 의미입니다. 검수를 다 하세요.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통합이지바로 통해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통합이지바로,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화면이랑 선생님들 보는 화면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현장 점검 이런 데 가가지고 사용하시는 분 아이디 로그인해가 들어가면 저랑 보는 화면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보는 화면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정산하는 그 항목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정산을 하려면 회계법인이 정산할 수 있게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고 시스템상으로 그 단계까지 와야 저희가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정산 처리가 될 수 있게 거기까지 오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저희는 모르겠고. 근데 그냥 경험상 되게 복잡하고 여러 아이디를 들어가가지고 막 뭘 계속 눌러야 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현황이에요. 근데 여기가 보고서 진행 상태가 제출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에 날짜 같은 게 떠야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실무하시는 분들은 책임자 권한이랑 또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본인이 했을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제출을 해도 제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거는 고객센터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실적 보고서 제출일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종료일 이게 3개월 내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며칠에 제출했는지.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또 안 돼 있으면 지연 제출한 과제가 되거든요.